내가 받을 토지보상금을 실제 시세에 부합하는 금액으로 받기 위해서는 파악하고 이 부분을 제대로 주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는 대부분 시세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보상된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주위의 토지들은 가격이 급등을 하는데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는 토지는 주위 토지의 가격들보다도 오히려 낮게 책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서 개발이익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도로, 지하철과 같은 사회기반 시설이 새로 설치될 것이라는 소식이 발표되면 앞으로 그 주위 토지들의 이용 가치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기대치만큼 지가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개발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의 시행이 계획 공표되면 통상의 경우 그 대상 토지의 이용 가치가 장차 증가될 것을 기대하여 지가는 그 기대치만큼 미리 상승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승분이 개발이익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개발이익 배제 원칙은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규정은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을 책정할 때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의 가격이 상승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평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지만 개발이익은 사업 시행자의 투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피수용자인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투자자인 사업 시행자,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토지보상평가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고시인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비교표준지의 선정입니다.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일부를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적용 공시지가의 선택, 즉 매년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중 어느 연도의 공시지가를 선택할지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토지 보상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사업 인정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것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가 변동률의 적용인데요. 비교 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그 밖의 요인 보정입니다. 그 밖의 요인 보정에 관해서는 제가 기존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할 때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가격의 변동은 보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토지보상법은 해당 공익사업에 따라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배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공익사업이 아니라 인근에서 시행하는 다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개발이익까지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례에서 개발이익 배제 원칙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규정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고 그 개발이익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 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토지보상금을 최대한 실제 시세에 부합하는 금액으로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한 인근 개발이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부분을 제대로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산업단지, 도로와 같이 다양한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한 인근 개발이익이 무엇인지는 결국 감정평가사가 판단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감정평가사 겸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감정인과 같은 시각에서 보상 대상 토지를 바라보고 보상금 증액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공익사업의 발표로 인해서 사업지 주변의 토지 가격이 폭등하지만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시세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이 되고 그 보상금에서 세금까지 떼고 나면 결국 토지 소유자는 기존 토지와 비슷한 평수의 토지를 주위에서 구입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토지의 보상금을 시세에 가까운 금액으로 보상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본인 소유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인근의 다른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